브랜드 상품을 제가 입지는 않습니다. 네? 명품을 사본 적이 없어서 트렌비에서 와이프 지갑 한번 사본 게 명품을 소비한 것 중에 가장 많은. 벼룩시장을 매일 고등학교 아침 때 읽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근데 그때 보면 항상 싼 물건들이 있었어요. 그거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였어요. 싸게 사서 적당한 가격에 파는 거를 보는 시야가 그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대학교를 가지 않았었는데 수능을 보고 나서 제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했거든요. 그 프로그래밍 기술을 가지고 게임 회사랑 이런 데 이력서를 내니까 그 당시에 했던 것들이 좋은 포트폴리오가 돼서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됐었던 것 같아요. 회사 들어가서 또 창업을 하신 거죠? 그 2009년도에 제가 영국에 갔는데 영국에서 아이폰을 딱 첫 경험을 했는데 앞으로의 세대를 확 바꿀 수 있는 그 전환기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. 일반인들이 앱을 쉽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. 우리 홈페이지에서 와서 만들면은 아이폰 앱 땅, 안드로이드 앱 땅 나오지라는 거를 처음에 보여줬었고 그래서 초기에 앱들이 2,000개에서 3,000개 정도가 다 저희 툴을 통해서 만들었었는데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었었던 것 같았고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회사가 어떻게 유니콘이 되어갈 수 있는가를 그때 이제 알게 됐어요. 다음에 회사를 만들면 처음 셋업부터 정말 잘해서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리고 나서 그 회사를 정리하고 경험과 경력과 핏이 잘 맞는 학과가 있어서 옥스퍼드에서 석사를 공부를 했었습니다. 대학교에 그 경험이 없는데 네. 또 괜찮아요? 근데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뭔가 수업을 하면서 받아놓은 그것은 있었고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업의 경험이 있었고 그게 자꾸 머릿속에 맴돌고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. 뭐 석사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사업계획서를 한 20개 정도를 썼어요. 나의 백그라운드가 다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인데 영국 사람들 대상으로 창업을 한다는 것은 너무 디스어드밴티지가 심하다. 그럼 내 유럽에서 정말 싼 것들을 다 찾아서 한국과 연결해 주겠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몇 개의 사이트를 긁어서 가격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 너무 싼 거예요. 그리고 이거를 하고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. 그때 딱 이거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너무 큰 확신이 있었어요. 돈만 있으면 나 이거 정말 키울 수 있어. 대출을 받아서라도 어떻게든 이 비즈니스를 나 혼자 하자라고 해서 그 당시에 요거를 이제 열정적으로 시작을 했었고요. 빚이 많았었죠, 처음에는. 그래서 한국 신용 등급도 1등급이었다가 거의 5등급으로 떨어지고 지금은 회복이 됐습니다. 되게 힘들게 우여곡절 이거를 키웠던 게 되게 추억에 아직도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전 세계에 있는 명품의 최저가를 검색해서 가장 싼 상품을 찾아서 해외를 가지 않아도 배송까지 그 모든 걸 한 번에 해주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온라인 숍들을 저희는 그 데이터를 트렌봇을 만들어서 검색을 다 해오고 있어요. 상품이 어디 나라에 어떤 사이트에 있는지를 저희가 데이터를 다 모으고 그것들을 이제 트렌비 안에 하나의 인벤토리로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. 정품 중에는 최저가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온라인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정품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. 최종적으로 저희 손을 거쳐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고요. 본사에서는 감정사들이 있어요. 감정사들이 그 해외에 있는 물건을 검수하는 검수자들을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가품 여부를 검수를 마친 상품들을 유통을 하고 있고요. 예를 들어 영국에 있는 헤롯 백화점에서 구매를 하면은 헤롯이 가품을 유통할 게 전혀 없는데 공식 루트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품이 맞는지를 이제 현지에서 보고 검수 사진을 찍어서 고객에게 전달을 해준 다음에 이제 배송을 고객들에게 해주고 있어요.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인 비용으로 전달할 수 있는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저희의 차별점인데 일반적으로 DHL과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물류를 비교해 보면은 한 3배 정도가 저희가 싸요.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용품을 많이 사기 시작했어요. 패딩을 입어도 몽클레어나 뭐 이런 비싼 패딩을 입는 게 10대 때부터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. 세대가 바뀌면서 그 사람들은 온라인이나 모바일 구매가 훨씬 더 가격이 합리적이고 꼭 백화점에 가서 줄 서서 들어가서 구경을 하고 그것도 구경하는데도 불편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의 경험이 아무래도 세대적으로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저희가
가방 지갑에서는 가장 많은 매출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해외에 나가던 사람들이 못 나가다 보니까 트렌비를 통해서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. 왜냐하면 한국에 못 가는 것들은 항상 해외에 나가서 보고 사오는 그런 패턴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불가능해지다 보니까 트렌비가 거기에 혜택을 좀 많이 본 부분이 있었고요. 작년 초만 하더라도 150만에서 200만 명 정도가 트렌비 방문하는 숫자였는데 지금은 한 2배 정도 450만에서 많을 때는 500만까지 가는 기록을 세웠었고요. 저 혼자 사업을 했었으면은 많이 포기했을 것 같아요. 정말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사업을 해야 돼? 라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을 잡아주는 거는 이제 남과의 신뢰감 혹은 다른 사람과의 약속인 것 같아요. 투자금을 받았을 때 적어도 이 회사를 몇 배로 성장시키겠다라고 했던 내 약속이 있었고 이 길까지 내가 정말 힘들어도 가겠다 라는 초기 멤버들과 나누었던 약속, 그런 약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넘어지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도 그게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희가 두 가지를 어쨌든 검증을 하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능력이고 다른 한 가지 정말 중요하게 보는 건 인성 부분. 얼만큼 겸손한 사람인가를 가장 많이 보거든요. 겸손하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틀릴 수 있어, 너가 맞을 수도 있어의 사고가 가능한가? 그리고 내 잘못이었구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가를 보는 원천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와 비슷한 사람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적재적소에 가장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데 발품을 계속 팔면서 만나면서 투자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하게 우리 회사를 같이 키워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데려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. 실력적으로는 아마존처럼 일을 해야겠다. 아마존의 회장의 철학 자체가 빠른 의사결정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지를 조직에 녹여서 운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우리 스타트업 철학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고요. 그 컬처적인 것으로는 저희가 미국의 잡포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. 직원들이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권한을 주고 최대한 본인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최대한 아끼지 않는 부분도 그렇고요. 이분이 프로포즈를 한다라고 해서 이 물건을 주문을 했는데 그때 상담을 하면서 이분의 경험을 듣고 하다 보니 뭔가 꽃다발이라도 하나 보내주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그런 걸 이제 보내준 적도 있었고 저희의 멤버들이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제 지향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고객과 직접 맞닿아서 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전 세계에 있는 숍들을 전 세계 고객과 연결시키는 게 저희의 가장 이루고 싶은 마지막 비전이고요. 또 유니콘은 이제 창업 초기의 목표였었고 저희의 목표는 이제 한국에서 적어도 네이버 그 이상으로 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. 이제는 아마존도 충분히 우리는 가능한데 이렇게 꿈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. 대표의 실행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. 이거를 열망하고 있고 난 이룰 수 있어 해서 끌고 가야 되는 그 추진력이 얼마나 강하느냐가 초기에 해야 되는 역할이고요. 그래서 그 열정과 의지를 강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작다라고 하면은 경험 정도로만 끝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성취감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부단하게 노력하고 채찍질을 하면서 버텨야 한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. 회사의 꿈이 대표의 꿈보다 절대 커질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. 대표의 꿈은 계속해서 커져야지만 이 회사가 바라보는 방향이 점점 커져 나가는데 꿈을 꾸더라도 그거를 이룰 수 있는 의지랑 열정이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열쇠가 되지 않나? 라고 생각을 해요.